예, 안녕하십니까. 성선해라 송건 목사입니다. 이 김경재 후보와 정강훈 목사의 관계에 이 갈등 문제가 아주 일파만파 큰 문제를 특히 이 메가톤급의 강화문 애국 세력에 있어서 참 그 파급의 문제가 안타까워서 특히 전 목사님에 대한 피해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김경재 후보, 이상로 기자, 그리고 이 반탄핵파 그 주장에 대해서 이 반박을 올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상로 김경재 이제 후보의 주장에 대한 그 통합적인 것을 또 뭐 반탄핵파와 이런 것에 총합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본 다음에 그것을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뭐 11월 중으로 주로 올렸던 이상로 기자 프리덤 뭐 뉴스인가 하는 영상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거기의 내용과 또 김경재 후보에 주장했던 거하고가 이 내란의 주범 그러니까 대역 범죄자의 그 윤석열로 보고 이 거래는 매우 위험합니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 태블릿 핏이 이것이 가짜로 이렇게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뭐 그것은 당장 아주 그 구속 사안이 되기 때문에 더욱이 그렇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을 그 제외한 제3연합 인물이 진정 있는 군소정당의 후보들을 토론회를 하면은 그렇게 해서 한 명을 뽑게 되면은 컨벤션 효과로 충분히 이제 비플랜으로 성산이 있다. 빨리 추진하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국힘당은 참으로 그 정말 그 어려움을 진성우파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히 이제 윤 후보는 후보 당선이 되고 나서 이 참배를 이명박 또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 이런 이제 참배는 현충원 참배를 하지 않고 이 강주 쪽으로 가서 결국은 그 헌법에다가 그 민주화 운동을 삽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함으로써 이것은 사과해야 된다. 이것은 4.3 제주와 이런 것들은 도무지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외에 건성동과 이렇게 62명의 탄핵 했던 주역들을 전부 참모로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런 것은 탄핵에 대한 사죄를 분명히 말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특히 정강훈 목사는 이번만큼은 잘못했고 그러면은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이제 후보로서 대통령 끝까지 주파를 하겠다. 이제 이런 주장입니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기자께서 그 자기가 영상을 올림으로 해서 하나가 그게 점화의 계기가 되어졌는데요. 그 이면에 이제 뭐 반탄핵파들의 그 주장과 반윤석열 그 파들의 주장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노 기자의 그 마지막 자기 해명서를 올린 영상을 보니까요. 김경재 정강훈을 바라보는 자세하는 이제 마지막 이제 좀 비판적인 것을 영상을 보니까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다 그러면서 자신이 개입을 안 했다면은 더 공동정부로 더 좋아졌을 것일까 아니면은 자신이 개입을 함으로 해서 더 빨리 가려져서 각자의 길로 가게 된 것이 오히려 늦기 전에 다행이다. 다행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이 아파트를 뭐 판다고 선언을 완전히 한 것은 아닌데 뭐 그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 성직자가 서로 바꿔되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느낌을 받았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딴 길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싸우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오랜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이 갈라서는 것을 이 파탄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어떻게 하든지 이제 다시금 합의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행동을 하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성직자 뭐 바꾸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그 아주 피상적인 것을 판단을 하고 불리한 정강훈 목사 쪽에서는 아주 좀 듣기에 좋지 못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리를 어떤 면에서는 좀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뭐 마땅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 이런 것이 있고요. 이런 것은 좋은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기자께서 이 김경재 편을 들면서 이렇게 좀 분명히 확대된 점이 있습니다. 그쪽에 분들과 오래 전부터 이렇게 교류를 하고 아마 배후에서 언론 뭐 오래 전부터 보니까 주장을 한 것이 이 기자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강훈 목사가 뭐 기타 뭐 당비 문제라든지 초기에 그 약속을 했던 것에 대한 확실한 것들을 잘 모르고 이렇게 좀 기울어져서 있었다가 전 목사님께 이제 달려가서 다시 토크 영상을 이렇게 인터뷰 영상을 다시 올리게 됐는데요. 그때도 보면은 이상로 TV 기자에게 한마디 하면은 이 기자가 찾아와서 정강훈 목사와 해명을 듣기 위한 질문과 듣기 방송을 해명 방송을 이렇게 정치를 했는데 많은 부분에 새로운 동의를 했다. 진작에 먼저 알았으면은 내가 좋았을 텐데 미안하다는 태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전의 것을 분명히 이런 것은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 상대편을 충분히 듣지 않고 이런 것을 올림으로 많은 점화가 일파만파 되어졌던 것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되고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올려야 해명을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 공적 사과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왜냐하면은 전 목사님 측에서는 혁명당 이 전 목사님 측에서는 약속을 결코 어긴 적이 없습니다. 큰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은 정권 교체에 초점을 두고 합의를 본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그 훌륭한 후보가 나서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감사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파이 그러니까 몸집을 세력을 키워서 95m 앞까지 가서 그때 가서 빅딜을 뭐 보통 정권과 정권 사이에 빅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다 서로가 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광화문의 애국 세력 외부에서는 그런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 수 있고 김 후보의 본인도 너무도 잘 알고 약속되어진 바였기 때문에 전 목사님 측에서 이것을 깬 것이 아니고 김 후보 측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앞에 여기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분이 윤 후보가 사죄하지 않으면은 나는 끝까지 가겠다. 집을 팔아서도 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어떤 오바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극히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볼 때 옳고 참 동의가 되어지는 말씀들입니다. 더욱이 박근혜 탄핵 반대파 측에서 볼 때는 더욱이 정말 그 말씀들이 옳죠. 그러나 전 국민들의 여론은 아직 성숙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그 물줄기 젊은이들과 더불어 이런 아직까지 그 중도들이
이 탄핵에 대한 잘못됐다는 그 여론이 그렇게 아직 성숙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여론이 바뀌어지지 않는 큰 물결이 갑자기 꺾여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거꾸로 흐르시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이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누가 되든지 일단 정권부터 단합해서 우파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정권부터 바꾸고 위해서는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대전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윤석열 후보도 이번에 모든 조직 출발을 이제 조직 다 하고 선거 준비를 출발하는 행사를 하면서 99가지가 다 다르더라도 우리는 지긋지긋한 정권부터 바꾸고 보자. 다음에 하자. 뭐 이렇게 말한 것이 정강훈 목사님도 그렇게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게 거대한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자는 것입니다. 윤석열도 그렇게 말을 했네요. 그러니까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도 준석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럼 이재명이가 5년을 더 맡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끔찍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라도 해야 될 대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아직 아니다 하는 뭐든지 성수가인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성경에는 성경 말씀에는 만사의 때가 기한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때가 아직까지 이르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때가 참에 또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이 완전 진리시고 능력이 크시지만은 위대한 세상을 바꿀 수 있지만은 때에 맞추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끝까지 간다고 주장하는 그에 대해서도 분리자의자로 낙인이 찍기가 아주 십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만약에 그 여러 이제 이제 정당들이 합쳐가지고 제3의 인물을 진성우파 인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다가 만약에 10만 분열돼 가지고 10만 표가 모자라 가지고 윤석열 씨가 낙선이 됐다고 하게 될 때 분리주의자로서의 그 엄청난 책임을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위장 보수로서 첩자로서 아주 그 돌에 맞아서 돌무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강훈 목사는 그렇게 만약에 해서 이제 실수가 나타난다든지 하면은 몰매를 맞아서 더 이상 이제 살 길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때 가서 이것은 대의적으로 볼 때 참 이 박근혜의 그 가슴 아픈 이 정말 그런 그 문제는 정말 가슴에 품고 또 윤석열에 대해서 불만에 대한 것도 누구나 있지만은 그것을 참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있는 것이죠. 그때를 위해서. 그때 가가지고 이렇게 뭐 태블릿 PC의 이 그 증거 채택 문제라든지 박근혜 이명박의 그 이제 복권이랄까 또 이제 명예 회복이랄까 이런 것들 남북 문제 안보 문제 그리고 강주의 문제도 이것도 이번에 예를 들어서 세월호라든지 세월호도 이 뭐 8년 걸려가지고 다시 조사하고 7번이나 다시 조사하고 조사하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어야 가능해지는 거죠. 또 4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또 조사하고 조사해서 광주 문제도 그렇게 7차례씩 이렇게 조사를 해나가고 유리한 쪽으로 해나가는 그런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시 다른 정권이
좌파 정권이 그렇게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되어질 것 같습니까? 이런 큰 줄기, 큰 대의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정말 슬프고 해도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김경재가 과연 3후보가 합쳐지면은 그것이 윤석열 어떤 그 양당 체제로 돼 있는 이 나라의 보수 지금 대표로 지금 돼가 있는 이것도 표가 이 민주당의 대표 민주당의 후보와 뭐 비슷하거나 못할 경우에는 아주 그 10% 이하가 떨어질 경우는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 후보는 뭐 앞서 있는 마당에 이런 말이 일리가 있는 것입니까? 자, 이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